자, 오늘은 복싱 생초보 영상입니다. 주인공은 버나드 홉킨스. 50살 넘어서까지 세계 챔피언 먹은 괴물입니다. 근데 이 형님 훈련을 보면 눈물나게 지루하게 합니다. 맨날 기본기만 합니다. 솔직히 속으로 다들 이러고 계시죠?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치트키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정일영 교수님께서 팩트 폭행 한 대 때려주십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네. 어떻게 하면 프랑스어 잘할 수 있냐고. 만약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이고 몇 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머리 다 날라가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들으셨죠?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프로처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로 프로처럼 해야 프로처럼 잘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짜증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1만 번 해봤자 여러분 몸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비슷한 영상이 있었죠? 그때는 라이센스 개혁이 안 돼서 진짜 짤막하게 간만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훈련은 거울 보면서 섀도우 복싱하기입니다. 제가 체육관 오래 다니면서 진짜 많이 본 유형이 있는데요. 거울 보고 섀도우는 딱 일주일까지만 하고 체육관 문 열자마자 헤비백으로 직행하시는 분들입니다. 헤비백 치면 신나죠. 그리고 펀치 파워 기르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치는 게 파워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형님 전성기 때도 보세요. 지금 외영상으로 보더라도 한 30-40대 정도 돼 보이는데 거울 앞에서 섀도우를 하고 있죠. 이게 거울을 안 보면 내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반복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스텝 뛸 때 발 모양을 보시면 발 앞꿈치에 중심을 두는 것은 맞지만 발 뒤꿈치를 까치발 들진 않죠. 사실 이게 밸런스와 관련된 문제인데 까치발 들면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리고 앞꿈치에다가 중심을 두는 이유는 스텝 때문이고, 근데 요 두 가지를 만족하려면 이 버나드 홉킨스 자세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잽 칠 때 이 형님 머리 움직이는 거 보세요. 쓱 하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빼면서 치죠. 링 위에서 팔 길이 차이가 딱 5cm만 나도 정말 멀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주먹이 닿는 거리면 상대방 주먹도 닿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려야 하지 하고 들어갈 때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면서 동시에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형님의 시그니처, 주먹 던지기 전에는 항상 페인트를 넣어줍니다. 솔직히 지금 이 섀도우 영상만 보면 어디가 페인트란 거야 라고 싶을 겁니다. 이따가 실제 경기로 보여드릴 텐데 페인트가 진짜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칠까 말까 뒤로 빠질까 말까 이러면서 링 위에서 정말 타짜처럼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근데 아까 머리를 피하면서 공격하라고 했잖아요. 이 형님 상체를 보세요. 거의 안 움직이죠. 아주 꼿꼿합니다. 아까 제가 정확도가 펀치 파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피한다고 상체가 흐물흐물 흔들린다? 그럼 주먹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조준경이 흔들리는데 총이 제대로 맞겠냐고요. 그리고 펀치 파워는 어디서 나온다? 하체 바닥을 밀어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척추와 상체가 흐물거리면 중간 다리가 부실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홉킨스의 자세를 보시면 깻잎 한 장 차이로 주먹을 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링 위에서 올라와도 섀도우를 합니다. 자, 아웃복서든 인파이터든 링 중앙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운데를 먹어야 싸우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복싱이 다 되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실전에 들어가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 펀치가 눈앞에서 정신없이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내가 링 어디쯤 서 있는지 뒤에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내 몸으로 링 크기를 파악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도 내가 지금 로프 근처인지 코너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느릿느릿하죠. 솔직히 인스타나 유튜브 릴스 보면 슉슉슉 하면서 막 홉킨스보다 배는 빠르게 주먹을 날리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이 형님은 왜 이렇게 느리게 할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정확도가 생명입니다.
눈 뒤집혀서 빠르게만 휘두르면 정말 간지나지만 근데 주먹의 정확도 그리고 하체에서 출발해서 허리 어깨를 거쳐 주먹 끝까지 전달되는 그 묵직한 메커니즘 이게 다 깨집니다. 몸의 중심축 밸런스도 다 무너지고요. 빨리빨리 엉망으로 100번 치는 것보다 완벽한 자세로 정확하게 한 번 치는 게 실전에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형님은 이거 뒤에 미트 치는 훈련을 할 때도 속도고 나발이고 정확도에 올인합니다. 코치가 펀치를 내라고 미트를 들고 있어도 이 형님 바로 안 때립니다. 쓱 보다가 한참 뒤에 툭 내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호흡, 내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으면 펀치를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미트 훈련은 체력 단련이나 스피드 훈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확도 훈련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날아오는 타겟을 내 중심을 안 무너뜨리고 정확하게 때리는 연습이죠. 이게 정확한 궤도로 주먹이 꼽히면 손에 쫙 달라붙는 느낌부터 다르고 체육관 찢어지는 소리가 퍽 하고 납니다. 근데 주먹 맞히는 위치가 다 빗나가고 틱틱 끊임없이 삑사리가 나는데도 그저 땀 뺀다고 헉헉거리면서 무작정 휘두른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 홉킨스 옹은 미트를 한 대를 쳐도 내 타이밍에 완벽하게 맞히는 감각만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뒤에 스파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보안 때문인지 영상이 굉장히 짧습니다. 감질나니까 스파링은 패스하고 이따가 실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홉킨스가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이 바로 이 스피드백입니다. 헤비백이나 스피드백 같은 백치기 훈련을 맨 마지막 루틴에 넣습니다. 이거는 홉킨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레이너들이나 월드클래스 선수 다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체력이 팔팔할 때 샌드백을 쳐야 하는 거 아닌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 백을 치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힘이 빠진 상태, 즉 내 몸에 쓸데없는 힘이 죄다 빠졌을 때 백을 치러 가는 겁니다. 진짜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내 자세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체육관 문 열자마자 에너지가 넘치니까 샌드백부터 패야지 하시죠. 완전 정반대인 겁니다. Bernard Hopkins, Al, didn't even know he was going to fight tonight. 이 경기는 버나드 홉킨스의 프로 5번째 경기입니다. 완전 신인 시절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때도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려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때나 은퇴할 때까지 이 지루한 자세를 똑같이 유지한 겁니다. 여기 경기 장면을 보시면 상대방은 살아남겠다고 상체를 아주 위아래 양옆으로 사정없이 흔들어 제끼고 있죠. 반면에 홉킨스 형님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미동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먹을 들어가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상대방은 저렇게 온몸을 흔들어 대니까 지 주먹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허공에 대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슉슉 내고 있는 겁니다. 타겟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어떻게든 멀리 세게 때리겠다고 상체를 사정없이 앞으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공방전을 보시면 홉킨스 형님이 가볍게 슉 하고 다 피해가면서 전부 이득을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상체를 앞으로 던지는 순간 내 몸의 중심은 이미 상대방 앞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정확도 떨어지는 펀치가 빗나가면 그대로 내 머리가 오픈됩니다. 뒤가 없거든요. 반면에 홉킨스는 상체를 딱 세우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치니까 빗나가도 바로 다음 수비가 되고 바로 다음 카운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파워 늘리겠다고 상체를 던지지 마세요. And Mercado really hasn't thrown a leveraged punch yet. And he is face first into the canvas. And he's having a real hard time getting up. 아까 말한 그 페인트의 위력, 상대는 오스카 델라호야입니다. 그냥 월드클래스 그 자체죠. 근데 이런 괴물 같은 선수들도 홉킨스의 지독한 페인트에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경기가 말려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홉킨스 형님 페인트 치는 거 보세요. 뒤로 빠질 때도 페인트를 툭툭 넣으면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델라호야 입장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홉킨스가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델라호야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한 게 보이죠. 저런 짤짤이 흔들기가 뭐가 대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 잘 나가는 오스카 델라호야가 공격 타이밍을 아예 못 잡고 하루 종일 헤맵니다. 주먹을 내려고 하면 홉킨스가 쓱 낚시질을 하니까 타이밍이 계속 꼬이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 주먹 한 대 안 내고 체력 1도 안 쓰고 오직 페인트 하나로 세계 챔피언을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Seven stitches in his hand hasn't seemed to affect him at all. Has felt probably some of the hardest punches of his career. Certainly from a world-class all-time middleweight.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장면. 오스카 델라호야가 바디샷 한 대 맞고 링 바닥을 구르는 전설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홉킨스가 그냥 바디샷 단발로 툭 찔러 넣은 거거든요. 자, 원래 바디샷은 콤비네이션으로 섞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얼굴에 원투나 어퍼컷을 먼저 날려서 상대방의 가드를 위로 올려놓고 그 아래 텅 빈 옆구리를 때리는 게 정석이죠. You see Cotto stalking, and there's the left hook. He stayed on the canvas. 11th round. Really high-level stuff. Unbelievable stuff. Right in the center of the ring. 그런데 홉킨스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배를 찔렀는데 델라호야가 맞고 숨도 못 쉬고 쓰러졌습니다. 왜냐? 앞에서 하루 종일 페인트로 낚시질을 해대니까 델라호야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린 겁니다. 델라호야의 머릿속은 이미 얘가 위를 칠까 아래를 칠까 렉이 걸려 있으니까 대놓고 들어오는 단발 바디에 반응을 못하고 옆으로 맞아버린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총정리 들어갑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페인트 여러분들도 링 위에서 페인트 넣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못합니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주먹이 날아와서 뚝배기가 깨져요. 이런 페인트는 머리로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조건반사 영역까지 가야 합니다. 그 영역에 가려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지루하고 힘들어도 거울 앞에서 링 위에서 미친듯이 무한반복하는 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체육관에 가시면 샌드백부터 잡지 마시고 거울부터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Pain that Oscar felt has switched to